당신들이 나를 절름발이 괴물이라고 부른다 해도 결국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날 괴물로 만든 그 능력뿐입니다. 사실 할리우드에서는 이런 영화들이 너무 많지만 한국 영화에서는 의외로 많이 시도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이 영화가 벌써 2주째 박스오피스 1위잖아요. 네. 늦가을에 굉장한 화제작입니다. 초능력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데뷔작이시잖아요. 네. 첫 촬영날 늦으셨다며요. 초반에 벌써? 뭐 긴장해서 그랬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그냥 늦잠 잤어요. 눈 떠보니까 이미 촬영 예정 시간 1시간이 늦어 있었고 대단히 많은 전화가 와 있었는데 왜 이 벨 소리를 난 듣지 못했을까? 그것도 되게 의문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의문인 상황에서 어쨌든 빨리 가야 된다는. 네. 그때 늦잠 잘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초능력이십니다. 초능력을 가진 사람과 그 주변을 둘러싼 관계의 설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초능력자는 사실 정의의 사도로서 거의 그려지는데 이분은 생계형 범죄자입니다. 이 사람의 초능력은 눈을 보면 자기의 생각대로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딱 한 사람한테만 자기 초능력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 상대가 바로 규남인 거죠. 그러면서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이 전당포 사장님이 살해당하게 되는. 그렇죠. 결국은 자신의 범행 현장을 알고 있는 이제 규남을 쫓는 초인과 사장님을 살해한 초인을 쫓는 규남에 서로 얽히고 설키는 모험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원 씨가 사실 이게 올해 개봉해서 상영한 영화를 3편이나 지금 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하고 군대를 가신 거잖아요. 감독님이 보내버리신 건 아니시죠? 농담입니다. 네 말이 맞아. 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기가 또 어려운 연기이기도 해요. 강렬한 눈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전에 형사라는 영화도 보면 캐릭터 이름 자체가 슬픈 눈이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빔을 쏘는 눈이잖아요. 사실상. 그런 면에서 강동원 씨한테 어떻게 연기 디렉션을 해주셨습니까? 뭐 이런 설명도 곁들이죠. CG로 뭐 어떻게 되고 CPG도 좀 더 들어가게 되고 눈이 되게 힘들게 보일 거다. 그러니까 이날 빠지게 하시면 돼요. 지구 정복은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눈알이 빠져버렸고. 그런 면에서 캐스팅도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미지인데요. 강동원 씨는 평상시에 봐도 외계에서 온 사람 같거든요. 전형적인 미남이라기보다는 한국에 없는 스타일의 뭐 기럭지와 얼굴 표정과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미남이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외계인들은 지구에 자꾸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배우가 고수 씨인데 고수 씨 별명이 고비드예요. 다비드상 같다고 그래서. 근데 고수 씨는 클래식한 쪽의 꽃미남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강동원 씨는 여기서 일종의 악역이기 때문에 약간 외계에서 온 것 같고 뭔가 지상에 없는 사람 같은 그런 초능력자고 고수 씨는 결국 일종의 초능력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클래식한 쪽의 초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두 사람의 캐스팅도 바꿨으면 오히려 굉장히 이상했을 것 같은 그런 캐스팅으로 보이거든요. 네, 동원 씨는 1년 반을 기다려주셨어요. 네, 오히려 네. 동원 씨가 먼저 하시겠다고 한 거고 그러면 저는 되게 고맙고 그런 분위기였죠. 요 중간중간에 이제 영화적인 잔재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외국인 이제 배우분들이신데. 성님! 생일 축하해요. 생일이 주말이라 피곤하구만. 형 축하해.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와는 다른 피부색과 다른 나라에서 살다 오신 분이 우리와 다를 바 없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네. 제 주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강동원 씨와 고수 씨 두 분만 등장을 했으면 이것이 그 진정한 슈퍼 히어로물이 아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분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진정한 슈퍼 히어로물이 됐다. 지구니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형제나라 터키에서 온 NS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간에서 온 다들하고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이 두 분은. 굉장히 많이 오디션했어요. 그냥 오디션에서 찾은 거예요. 사실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두 분이 더 뵙고 싶은 거예요. 아부다드 씨는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시지만 극 중에서 심지어 사투리를 쓰시잖아요. 어디에 숨어 있는겨? 장가가고시우. 식사하시는 줄 알았어. 비했을 땐디. 너무 귀여우세요. 그 능청스러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감사합니다. 연기를 이전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한국에 온 이유는 그냥 의학 공부하러 왔어요. 네. 근데 영화는 처음이었어요. 영화는 처음이시고요. 네, NS 카이 씨는 연기를 원래 저는- 하시던 분인가요? 통역 일을 하시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저는 네. 통역 일을 작년에 했었어요. 네네. 아. 올해는 조금 더 방송 쪽으로
준비를 그러셨군요. 해볼까라는 마음에 제가 연기 수업도 받고 네. 적극적으로 연주하실 적극적으로 제가 생각이시군요. 네. 마신경? 지가 쏴놓고 모르냐? 수형하고 동원이 형이 사진 모르고 바로 잡아. 있었단 말이에요. 정우성만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정우성만 알고 있었어. 항상 그냥 근데 수영 많아서 그냥 이 얘기 좀 해보니까 괜찮은 사람인데? 저희가 촬영 들어가기 전에 리딩을 했었어요. 다 같이 만나서. 우리는 그냥 뻘쭘하게 앉아 있었는데 오히려 수영이 다가오면서 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러면서 한 배를 탔다. 네. 저희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뭐 저녁 되면 문자 보내시고 그러더라고요. 뭐 밥은 아직까지 사주진 않았지만. 그게 중요한데. 어제 삼계탕 두 그릇 먹었잖아. 진주에 있거든요. 네. 수형은 서울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멀리 있잖아요. 만약에 서울에 이사하면 밥도 사줄 시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난 서울 살아. 감각 있으신데? 누가 이길까? 수많은 나와 싸우는 널까? 너 하나와 싸우는 수많은 날까? 진짜 한국에서 이렇게 구상하는 스타일의 감독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참신한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서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두 남자의 관계의 초능력자라는 측면에서는 엠 나이트 샤말론의 또 다른 영화인 언브레이커블하고 핵심적인 모티브가 닮아 있고요. 그렇죠. 또 시각적으로는 해프닝을 닮아 있어요. 네. 보고 따오셨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영화의 자기 파괴적인 이미지랑 사실은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쵸. 그 투신을 할 때 가장 압도적인 이미지는 사실 밑에서 위로 올려 찍은 안각으로 투신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앵글을 쓰질 않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을 많이 이제 보여주게 하고 뛰어내기 직전까지만 보여준다는 이런 방식인데, 저는 이것이 감독님이 해프닝을 의식한 결과가 아닌가. 비슷하니까 떠올리겠죠. 저도 그 영화를 안 본 건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작가적으로 좀 옮겨주셔야 되거든요. 의식하셨죠? 네, 의식을 네. 했습니다. 네. 의식했고요. 그 따라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때까지 살면서 몸에 배어진 것, 그리고 뭐 읽은 것, 들은 것, 본 것,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네. 선입분기점이 얼마입니까? 입 넘었습니다. 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자, 별점 몇 개입니까? 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3개입니다. 참신한 기획, 적절한 캐스팅, 투박한 만듦새. 아쉽지만 끄덕일만 하다.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만, 신인 감독의 데뷔작으로서는 괜찮은 작품인 것 같다. 그렇죠. 3개.